이 MB의 추억을 가지고 정산 코미디 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던데 말이죠. 네, 실제로 보면 왜 그런 식의 별명이 당연히 붙는지 아주 네.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루먼 쇼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이 김지한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독립영화의 그 어떤 패러다임 있잖아요. 네. So serious한 거, 어떤 사회적 아젠다에 대해서 아주 엄숙하게 가는 거. 그 네.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쾌하게 이렇게 표창을 날리는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앞으로도 주목되는 감독일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들었어요. 네. 입담도 뭐 장난이 아니라고 하고요. 나는 그냥 한국의 마이클 무어가 되시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인의 오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실 텐데요. 네. 저희의 정치적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초대일까요? 아닌가? 네. 저는 중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MB의 추억. 요즘 굉장히 화제인데요. 네. 영화를 만드신 김재환 감독님, 그리고 백을 맡은 고영재 PD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아요. 요즘 잘 되고 있다는데 영화가 좀 전회 매진 기록 보고 있다. 제가 고생이라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좀 불편하시겠죠. 모르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보러 오지 않을까요? 잘못 알고. 제가 어떤 신문에 칼럼에 썼는데 네. 이 영화를 계기로 그분을 아카데미 영화상 주연 후보로 올리는 전국민적인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연기력이 아주 출중하신. 네. 근데 본인은 모르고 계실 거야. 아카데미에서 안 받겠죠. 네. 자, 작품을 기획하시고 제작하시고 연출하시고 그러셨으니까 뭐 기획 의도 뭐 좀 진부하지만 좀 일단 첫 마디를 여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기획하시게 됐죠?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지난 5년간 모두 경험을 다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공유한 걸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분의 2007년 말로 2012년에 그분을 평가를 해보는 것들은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2007년에 그분이 하셨던 말과 행동들을 보면 지금 2012년에 대선 후보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2007년에 그분이 막 던지셨던 말들과 일광했던 모습들을 보면 지금 우리 모습도 보이고 그때 우리 모습도 보이고 우리의 탐욕 같은 것들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의 한 7, 80%를 차지하는 아주 이게 보기 어려운 그런 영화지만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우리가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기획했습니다. 두 분이 만나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뭐 성격적으로 좀 맞습니까? 두 분이서? 예, 아주 편한데요, 저는. 예, 편하시죠? 네, 편하시죠? 저는 아주 편합니다. 저는 작년에 사실 트루먼쇼 배급은 제가 직접 했거든요. 네. 그 작년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배급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겠다. 시행착오를 겪어봐야지.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배급을 했는데, 이걸 틀고 싶다고 전화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못 틀고 여기 있을 거예요. 개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작년에 한번 겪어보고 느낀 생각이, 아, 이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한 번이면 됐다. 이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배급은 고영재 대표에게. 다양하게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배급은 참 전문 영역인 것 같고, 그런 고민들과 그런 전략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에이, 안 되면 그냥 얘기해가지고, 뭐 부산역 광장 앞에서도 한번 틀고, 그냥 뭐 서울역 저기 앞에서도 한번 틀고, 그냥. 안 돼요. 그 집회 신고해야 돼요. 아, 예, 뭐 그런 방법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여기저기 다니며 보여주지, 뭐 이렇게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주면 또 소중한 걸 몰라가지고 더 안 볼 것 같아요. 싸보여요. 아, 그래요? 영화가 싸 예. 사실 저희 영화가 좀 싸 보인다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저희 때문이 아니고요. 주연 배우의 캐릭터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캐릭터가 사실. 우린 저 전문 용어로 저렴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표현으로 친서민이죠. 친서민인데. 사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명박 대통령식으로 MB의 추억을 평가를 해본다. 그러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정부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경제 효과. 그게 MB의 초기 경제 효과는 얼마일까? 저는 한 22조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대통령 뽑아서 4대강 같은 거 안 하면 22조 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전인수격의 경제 유발 효과를 계산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MB의 추억의 경제 효과는 20조 이상은 된다. 제 생각에. 광해? 그 뭐 100억 벌었느니 CJ가 뭐 그런 기사 나오는데 20조에 되겠습니까? 대통령 제대로 뽑으면 경제 유발 효과는 보존된다. 그게 저희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을 뿐이죠. 네. 김 감독이 네. 이런 분을 왜 지금 야권에서 대선 캠프 영입?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전화를 못 받으신다고. 이게 문제야, 이게 지금. 전주영화제에서 상영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버전하고 좀 틀려졌죠. 어떤 점이 좀 틀려졌나요? 이명박 대통령 1인칭 내레이션이 들어갔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처음에 자막으로 역지사지 프로젝트 2 해서 MB의 관점에서 유권자를 바라보기라는 자막을 넣으면 저는 이제 관객들이 이렇게 MB의 입장에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제 스스로 내레이션을 하면서 그걸 봐주기를 바랬는데 이제 그렇게 다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관점이라는 것들이 좀 애매해가지고. 애매해지고 MB의 관점에서 유권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MB 보고 이렇게 비난하고 돌 하나 던지고 싶은 마음으로 끝이 난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내레이션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MB의 1인칭으로 내레이션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중간에 좀 뭐랄까요. 완성본을 좀 바꾸는데 어떻게 고영재 프로듀서께서 같이 의논 협의가 된 거였나요? 어떻게? 사실은 영화를 하는 사람이 배급하는 사람이 감독님한테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웠는데 한번 말씀은 드려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었는데 아예 근데 전화가 오시는데 바꿔야겠다고 드시더라고요. 저는 정작 말도 한 번 꺼낸 적이 없는데 이미 스스로 다 느끼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보충 촬영을 좀 한 거군요. 그것도 있었지만 전주 영화제 때 사실 객석에 앉아 제가 그걸 보는데 많이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냥 그 임기 말년에 대통령을 그냥 비난하고 풍자하는 그 정도에 그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그런 앞뒤에 자막으로 넣었던 그 묵직한 것들의 느낌이 잘 살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주 영화제 때 느꼈던 허무함 같은 게 그냥 정해진 날짜니까 그날에 맞춰가지고 이대로 그냥 던져놓고 끝이 나야 되느냐는 생각들이 있었고 사실 편집은 작년 여름과 가을에 했거든요. 그때의 이제 느낌은 풍자나 이렇게 막 그 좀 냉소적인 그런 약간 그런 것들로 표현한다는 것만 해도 좀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그냥 이렇게 좀 찍소리 못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때 막 칼춤을 추고 계실 그런 시기였으니까 정말 지금보다는 더 많이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뭔가 표현을 해야 되겠다. 낙곰수가 작년 11, 12월에 한참 피크를 이루기 전 상을 편집을 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그 뒤에 굉장히 정치 상황도 많이 바뀌고 레임덕도 극심하게 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함과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 그 당시 유권자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지금 그걸 이제 그때도 좀 넣어볼까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 집어넣어서 후반부에 그 특정 지역의 시장이나 이런 데 그 아주머니들 그게 이제 새로 들어간 거죠? 예, 2007년에 카메라에 잡혔던 분들 다 찾아다녔거든요. 이제 간판들 보고 그냥 찾아갔죠.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절도 당하고 꼭 찍고 싶었던 그런 풋방 파시는 아저씨 이런 분들은 그냥 친척분들이 못 만나게 하셔가지고 못 만나고 그다음에 뭐 인터뷰한 다음에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못 쓴 경우도 있고 초중반까지 재미는 제가 볼 때는 그 각하께서 얼마나 훌륭한 연기자신가. 잽이 안 돼. 그 정동영 후보나 제일 재밌는 게 그 시장에서 국수 한 그릇 더 줘요 막 먹고 있는데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정동영 후보는 너무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나 아까 족발 먹었는데 김밥도 먹었는데 막 그래서 막 상인들이 먹여주는데 막 쩔쩔 매고 있고 연설하고 나서 먹겠다는 거 아니야? 우유도. 근데 막 휘둘르고 있고 이 이명박 대통령 막 더 줘 막 이러고 있고 특히 풀빵 그 뭐 익지도 않은 걸 막 팔대 보니까 자기가 해봤다네요. 근데 옆에 그 주인 아저씨가 너무 재밌어. 자기가 못 구우면서 불이 안 좋아 불이 그러니까 옆에 그 주인 아저씨 불은 지금 적당합니다. 막 이러고. 근데도 막 막무가내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과 그 막간에 찍어낸 장면들이 있잖아요. 풀빵 그때도 보면 이렇게 탁
보여주면 저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지? 저거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막 주네 막 이런 거라든지 특히 군대 가가지고 그 장병들 군가 부를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드시다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오물거리는 장면 있잖아요.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어디서 픽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스들을 어디서 구하셨죠? 저희가 찍은 것들입니다. 찍은 네, 것들입니까? 저희가 촬영을 했던 것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대선 때부터 어떻게 보면 팔로우를 했군요. 네, 팔로우를 네. 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사실 돌발 영상의 어떤 뉴스 이면의 날것의 그림 같은 느낌들, 그런 앵글이어야만, 그런 시선이어야만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동영, 이회창 후보에게도 동일한 시선이었냐? 그래서 동일한 시선이었거든요. 다만 이분이 연기력이 워낙 출중하셔서 그게 더 살았죠. 이분은 시장에 계실 때는 정말 시장 상인들보다 더 시장 상인 같은, 그리고 시장 상인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모습을 볼 때는 대통령이 되면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막대하던데요? 시장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청와대가 아무튼 이 주연 배우 이명박 대통령을 위협하는 또 배우가 있었죠. 허경영 배우라고. 아, 막판에. 네. 그래서 저런 장면들을 자료에서 찾은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것도 다 일일이 취재를 한 겁니까? 후보에 대한 부분은 한겨레 신문 한이 TV에서 인터뷰를 했던 부분을 한겨레 신문에 제가 돈을 내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셨군요. 돈을 냈습니다. 네. 네. 그 장면도 그렇죠. 네. 허경영 후보가 제가 그게 참 허경영 후보는 제가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진지해요. 정말 진지한데 저희들은 이거 확 깨는 그런 것들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 지난 대선 때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보면 실제 시장에 있는 분들은 정말 저분이 우리를 앞으로 살려줄, 우리 정말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막 진실됨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계속 보다 보면 처음에 웃으면서 보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는 영화라고.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짧다 영화가. 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더 길게 본다? 그럼 아마 이게 비닐백 빛이 해야 될걸요? 극장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극장주들 싫어하시죠. 그리고 그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적당하다, 길이는. 적당하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물론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아까 그 군가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숨 쉴 여유를 주는 장면들이거든. 그런 장면들이 아주 그 저렴하게 행동하시는 연기와 그 무대 이면의 진실을 통쾌하게 우리에게 카타시스를 주는 장면들이 혹시 또 없었을까 이런 그 약간 궁금증이 좀 있어가지고. 당초 편집본은 좀 더 길지 않았나요? 더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뺐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자연 다큐 같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권력을 쫓는 한 남자와 그를 이렇게 막 네. 그 왜 힘센 사자 한 마리가 있으면 거기 막 아부하고 막 핥아주고 하는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쫓는 한 남자와 핥아주는 수많은 무리들 막 이런 좀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낯뜨거운 그런 부분들, 권력이란 걸 향해 뛰어가는 불나방 같은 그런 모습들, 자연 다큐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원초적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왜 편집을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걸 보시면 다시는 저게 병풍처럼 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정말 공익 광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옥 같은 장면들이었는데 제 입으로 제가 주옥 같은 장면을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주옥 같은 장면들이었는데 빅 웃음을 주는 장면들을 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그분들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단 하에서 난 내 양심을 걸고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옳겠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 이회창 후보도 있고 정동영 후보 뒤에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꾼들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넣을까 말까 뒤에 아부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런 권력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들이 천박해 보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욕망을 건드리려고 애를 쓰는지 하는 게 보이거든요. 사실 아까웠지만 뭐 다른 후보들과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뺐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 하면 아마 그렇게 우리가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장면들이 상당히 한 15분 정도는 더 채워지지 않았을까. 근데 맨 마지막에 자막에 제가 이제 그걸 꼭 쓰고 싶었는데
전욕 의원을 네. 제가 이제 본편에 잘랐는데 엔딩 크레딧만 등장하다갔어요. 네, 네, 내가 네. 그거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이상했죠, 그죠? 예. 본편에서 내가 놓쳤나 그랬어 나는. 아니요. 제가 근데 꼭 그 자막을 쓰고 싶었습니다. 전여옥. 한때 박근혜 측근. 이렇게 제가 자막을 썼거든요. 네. 한때 박근혜 측근이라는 거 꼭 쓰고 싶었어요. 그렇게 막 불나방처럼 막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한 남자를 또 핥아주게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한때다. 지금 새 후보가 있고 이 새 후보 주위에 수많은 불나방들이 있겠지만 당신들은 국민을 사랑하는가? 5년 지난 다음에 또 누군가의 추억이 되면 한때 누구누구 측근이라는 자막 하나에 본편에 등장하지 못하고 엔딩 크레딧에만 잠시 한 10초 등장하는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특별 출연이죠. 예. 네. 특별 크레딧 출연이네. 특별 특별 크레딧. 크레딧 출연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도 있으실 거예요. 이 관객들이 뭐냐면 욕쟁이 할머니 광고, 그 메이킹을 보면 다 배우였고 철저하게 연출되고 조작된 것이고 광고로 이미지 광고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렇게 뭐 다 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도 아마 이 영화가 주는 효과가 아닐까. 그러니까 MB의 추억도 어떻게 보면 트루만쇼식의 장면을 하지만 트루 MB쇼거든요.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세트가 있고 이 세트에 그 캐릭터를 가장 극명하게 잘 소화해내는 어떤 지금을 보면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때 한 말은 지금 코미디언의 그런 어떤 조커가 다 되어버린 상황인데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장면을 하루에 찍어야 돼요.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하고 같죠. 강호동 유재석입니다. 한 씬 찍고 나면 다음 씬으로 옮겨야 돼요. 삽질 몇 번 하고 얼굴에 몇 번 바르고 나서 또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이번 대선에도 역시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9시 뉴스에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냥 리얼리티 쇼는 리얼인 척하는 쇼일 뿐인데 우리는 쇼를 뉴스 시간에 보고 있지요. 이 리얼리티 쇼는 리얼인 척하는 쇼일 뿐이다 라는 것. 이게 반 이명박 다큐멘터리를 지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정 어떤 좁은 주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정치 현실과 미래지향적인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것들 영화를 처음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래서 그런 큰 주제를 가져갈 작품이라고 보셨는지. 처음부터 감독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호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호러다. 그래서 코믹 호러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는 그때부터 계속 좀 바라봤던 게 유권자적 관점에서 저는 제가 그 영화를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게 반이명박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찌됐든 뭐 읽는 거는 모두가 자유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고 사실은 이 시기에 뭐 어차피 곧 있으면 임기 끝나는 대통령을 다뤄서 뭐 이미 끝나는데 그 사람은 지금 뭐 사실은 반이명박 반이명 해봤자 뭐가 날라오는 게 다시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를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마치 박근혜 후보가 여당이 아니라 야당 후보 같은 그 느낌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 느낌도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봤던 내 느낌도 반이명박은 어차피 아니었고 저는 어찌됐든 유권자의 시선에서 그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다. 이게 의미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올바른 정치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죠. 네. 인식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배급 근데 그렇게 추정을 저도 하지만은 사실 반이명박 맞죠. 이게 뭐 제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이 정말 네. 정치를 잘하시고 했으면은 사실 만들어지지 않죠, 그죠? 예, 반이명박이죠. 시기적으로 하지만 네. 반이명박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그런 거. 솔직히 반이명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이 영화가 머물러 버렸다라면 외람됐지만 감독님에게 저는 배급하지 않겠다고 드렸을 거라는 거죠. 네, 네. 아, 더 큰 관점이 있었다. 뭐 반이명박이라는 관점이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만이 이 영화에 존재했던 건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확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고, 지금 처음 배급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당 대표라든가, 대권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막 와서 봐주면 좋지 않겠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특별 시사회라고 그러죠. VIP 시사회. 그러니까 아는 인맥들 중에 이 영화에 도움될 만한 분들 막 모셔다가 시사회하고 막 영상 찍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안 했던 이유가 그런 쪽으로 그렇게만 손님을- 몰아가 버리면 그냥 이미 이 영화 자체는 관객과 이미 이제 괴리감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보면 모험일지 모르지만 특별시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유료 시사회 합시다. 그냥 일반 관객 반응을 제대로 한번 봐보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감독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초기에는 계속 있었어요, 극장에 계속 앉아서 계속 보고 한 7회 정도, 6회 정도 상영 때까지도 계속 극장에 가서 여쭤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여쭤봤는데, 상당히 그 관객들 반응이 투표 정말 잘해야겠다. 그래서 특히 대학생들 많이 봤으면 좀 좋겠다. 이 영화. 이런 반응이 나와서 좀 약간 확산이 됐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 최수종 씨가 드라마 속에서 하는 대사가 사실 이 영화의 주제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말이죠. 그렇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또 12월 19일 꼭 투표하자고 또, 지난 5년 전 대선과 날짜가 똑같습니다. 12월 19일이거든요. 네. 12월 19일. 또 다 됐다고 생각하고 투표 안 하려 그러면 큰일 나는 기라,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투표하러 가셔야 된다고 정말 간곡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2007년에 이명박이 2012년에 우리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익 캠페인을 하시는 거죠.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시는 건데, 보면 그런 생각이 사실 드실 거예요. 2007년에 우리가 그 모습들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아닌 척하고 이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들을 가장 좋은 연기력으로 가장 잘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확산을 시켜서 그분은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 2007년 유권자가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린 말하고 냉소하고 이러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이미지 정치에 우리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있어요. 그게 사실 이렇게 복잡한 그게 아젠다인데 제가 볼 땐 우리라고 하지만 사실 이 우리는 아니거든요. 이 우리는 사실 2007년에 너무나 우울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대선 투표 전에도 야 이제 끝장나겠구만 이거 뭐 이런 심정이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 있었죠. 우리 또래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이 영화가 소구하는 대상들이 결국 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 한정된 서클에서 혹시 다 이미 서로 영화 보기 전에도 다 아는 사람들이 또 보고 이런 인너 서클에 그치는 거 아닌가라는 아까 뭐 대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후반부에 그 아줌마들 여전히 뜨거운 애정을 보이고 계시는 그 보통 우리 서민들을 카메라가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박근혜 씨가 지금 부동의 43%가 나오는 그거하고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인데 이걸 한 편의 영화가 깰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비슷한 영화들의 블록이 깰 수 있겠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찰적인 뭐 계기를 던져주고 이러면서 할 수 있겠냐. 그런 게 굉장히 청작자 입장에서 좀 근본적으로 가끔 자다가 깨고 막 곤혹스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중적 확장성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들면서 가장 큰 고민이 사실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꼭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과 이걸 보러 올 사람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보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명박 대통령을 좀 더 거칠게 다뤄주지 않았냐. 너무 젠틀하게 다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는 사실들에 들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산이 됐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5년간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망가뜨렸고, 이런 삽질들을 했고, 이명박은 나빠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보시고 더 이렇게 또 다른 어떤 그런 비리를 뭐 캐낸다든지 이런 걸 기대하고 보신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캐치를 못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들면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떤 수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필요 없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이걸 안 보러 오실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왜 편집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고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뭔가 이게 그 세무조사를 부를 것 같은 그런 지금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는, 이걸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반응 중에 기분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친척분 중에 보셨던 분이, 그분은 이제 오매불망 한 분만을 정말 생각하셨던 분이고, 다른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않으셨던 분인데, 이제 그 공보 오면은 꼼꼼히 따져보고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봐야겠다. 그동안 내가 몇십 년 투표해 왔는데, 내가 무슨 기준으로 투표했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 전혀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냉소에 그치지 않고 정치 혐오에 그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되면 만든 사람은 만들면서 느끼는 재미가 있지만 사실 그게 어떤 의미로 확산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큰 재미로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너서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파문이 계속 번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전혀 관심 없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많이 보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사실은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닙니까? 이 영화에 대한 인지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게 정말 재밌는데 이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이번 대통령의 그 연기력은 그거 좋네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좋았어요. 아주. 이거 막 네. 어떻게 이거 표현할 막 말이 해야 될 없네. 것 같아요, 제가. 네, 이게 재밌다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분의 이명박 대통령의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사실 이게 작품성이 좀 묻히는 게 아닌가, 연기력에 눌려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게 아닌가라는. 연기력이 정말 모든 걸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김 감독 은근히 남음이 웃기시네. 있어요. 네. 남음이 있어요. 좋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미론도 있지만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배급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지금 대형 극장에 걸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은? 뭐 개봉 시작을 이제 제가 그런 말씀했는데 어쨌든 제가 영화를 시작한 이래 제가 관여된 영화 중에 가장 대중적인 영화. 그리고 주연 배우를 전 국민이 다 아는 영화. 그러네. 가장 웃길 만한 요소가 너무 많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룬 영화. 블록버스터죠. 네. 그 블록버스터인데 지금까지 제가 관여했던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적은 개봉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가 15개관 정도에서 20개관 정도 잡고 시작하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참 그게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영화들이면 대부분 15개 정도 이상에서는 출발을 하죠. 두 개의 문 같은 경우에도 15개 정도 출발을 했었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제작하고 했던 우리 학교라는 다큐멘터리도 11개관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4개관인 거예요. 4개관에서밖에 시작을 못했던 거여서 감독님하고 저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이 영화를 정말 이미 마음속에 나는 안 변해 라는 분보다는 좀 뭔가 좀 그래도 좀 그럴 가능성 있는 분들이 이 영화를 정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관수가 너무 작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좀 3단계 전략을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구사하는데요. 1단계 전략이 이제 어찌됐든 4개관에서 출발을 했고 이게 박수 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7위를 딱 트는 거죠. 지금 2,847명 정도가 보셨으니까 저는 한 3,200명 정도가 이 영화를 지금 관람한 거거든요. 그러면 10,000명 달성이 이렇게 쉽게 가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저희가 좌석 점유율이라고요. 한 좌석을 얼만큼 점유하고 있냐, 관객이 얼마나 들었냐, 그 회차당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있는데 일주일 중에 5위를 저희가 1위 했고요. 어제만 2위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찌됐든 관객들은 많이 봐주시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근데 극장에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4개관인데 예를 들면 한두 개관이라도 계속 꾸준히 상영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게 조건인가요 지금? 2주차 맞이에서는 이제 극장이 7개 정도가 늘었어요. 이제 11개관 정도로 11개관으로 늘렸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좀 반성을 해봐야 되지만, 사실은, 극장이 이제, 영화를 본인들은 이제 선택들을 하신다 그러지만,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극장의 영화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서 사실은 시간 맞는 영화를 그렇죠. 고를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극장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초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극장의 연연 끝까지 극장에 연연해 가지고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목적을 저는 달성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정해져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렇지. 어느 개인이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단계는 어찌됐든 극장인데 그래도 관객분들 덕분에 그러니까 앞서 봐준 관객분들 덕분에 모 포털 사이트에서는 뭐 네. 저희가 영화 검색 순위가 계속 1위가 지금도 계속 1위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야 극장 이외의 부분에서라도 찾아서라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화제의 중심에 있고 싶어요. 네. 예, 어떤 식으로든지 화제의 중심에 머물고 그렇게 있어서 저는 대선 때까지 틀겠다는 극장이 있으면 끝까지 가긴 갈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극장 상황에 얽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좀 해봤더니 기준은 1000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000개를 잡아버리는 영화를 보고 저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든요. 2200개 스크린 중에 1000개를 잡아버리면 나머지 영화는 틀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게 그러면 우리 방식으로 1000개를 만들어보자, 스크린을. 우리 방식으로 1000개를 만들어보자. 본인이 가정집에서 보시던, 카페에서 보시던, 강의실에서 보시던, 어디서 보시든 상관없으니까 5명 이상 정도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신청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저희는 이메일로 쏘겠다는 겁니다. 파일을. 파일을 이메일로 쏘겠고, 그 하루하루 날짜에 전국의 몇 개 스크린에서 이 영화가 신청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저희들은 띄울 거라는 거죠. 돈 안 받고 아니죠. 그냥 받아야죠. 제작 해줘야죠. 그래서. 쏘는 순간 아니요. 극장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평일에 8,000원, 주말에 9,000원. 네. 지방은 이제 1,000원씩 더 다운돼서 7,000원, 8,000원 이런 환경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 정도를 8,000원 정도로 받고 시청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극장에서 8,000원을 받으면 그 중에 절반이 이제 그렇죠. 배급사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4,000원 정도 네. 가 적당하겠다. 그래서 한 가정집이 극장이라면 4,000원을 받고 나한테 4,000원을 주시면 1인당 4,000원을 주시면 파일을 드리겠다. 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동의하셨어요? 저는 동의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막 그런 생각들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온 결론일 텐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야, 멀티플렉스 니네만 극장이냐. 막 틀어 그냥 가정집이고 뭐고 그냥 다방이고 그냥 막 틀어. 그리고 다방에서 하나 왔죠, 그죠? 아우 기분 좋더라고요. 다방에서 이거 틀면 딱 분위기가 맞다. 이거는 뭐 스타 이런 데 말고 그냥 시골 다방 같은 데서 별다방. 네, 그런 데서 다방 이런 데서. 그 해외에 있는 분들도 그렇죠. 이제 국내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먼 길 찾아가셔야 볼 수 있는 환경인데 지금 상황은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고 정말 울컥했어요. 울컥했는데 사실은 예술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를테면 이대에 있는 아트하우스 모모라는 네. 극장을 많이 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극장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멀티플렉스만 찾았던 이제 분들한테는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대 안에 있다. 이화여대 안에 있느냐? 그럼 사실은 대학이 넓잖아요. 그 중에서 또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 분께서,
선수 차를 모시고 내비게이션으로 찍고 주차장에서부터 엄청 헤매신 거예요. 그 극장이 어디 있는지 NBA 추억을 보러. 그래서 그걸 블로그에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확실히 이제 아트하우스 모모는 이대 안에 있다. 확실히 알게 되시죠. 투마쇼 보러 가느라고 제가 관객과의 대화하느라고 알았습니다. 여기 아트하우스 모모는 이대 안에 있다. 그렇죠. 자, 우리 김지한 감독을 보면, 물론 이제 뭐 여러 활동들을 이전에 많이 하셨지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신 것은 이제 트루먼쇼하고 지금 이 작품 NBA 추억인데, 제 느낌은 한국의 마이클 무어를 지향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아니요, 제가 사실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고발하는 걸 만든 게 처음입니다. 트루먼쇼가. 이번도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셀프 디스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영화고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싶고요. 근데 트루먼쇼를 보시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 멀쩡하게 잘 프로덕션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멀쩡하게. 멀쩡하지 않습니다.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트루먼쇼를 만들어가지고 망가지고 그 자살골도 또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두 번째 자살골인데 아니 왜 지금 겨우 이제 트루먼쇼의 그게 여파를 지금 진정시키고 있는 와중에 또 왜 NBA 추억을 이런 의견 그게 없어요? 거의 그냥 동시에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현직 대통령이 아직 현직일 때 현직 대통령을 다루는 그런 선례도 의미가 있거든요.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다음에도 막 현직 대통령 다루는 것들이 막 나온다 그러면 어떤 스타트를 걷는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성냥을 걷는 역할을 하는 또 쾌감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게 다큐가 어떤 대상을 다루냐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시점에 그걸 다루느냐는 부분도 무척 중요하고 그렇죠. 네. 그게 다른 만드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의미도 사실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대선 전국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대선 전국을 바라보고 미디어를 바라보면 또 다른 느낌들이 오거든요. 저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게 하고 싶은 생각들. 그러니까 본인은 부인하시지만 사실 마이클 무어도 89.11 만들었었고요. 그런 어떤 궤도는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중요한 게 마이클 무어는 돈을 벌었지. 89일에 돈을 근데 이제 벌었거든. 저는 그래서 그분이 뭐 돈을 떠나가지고 그분이 어떤 이슈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식. 흡인력 뭔가 있거든요 분명히. 똑같은 주제. 저는 그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미국의 패스트푸드를 다룬 미국의 다큐 영화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무도 대중이 별 관심을 갖지 않다가 왜 유독 모건 스플록의 슈퍼사이즈 미에는 관심을 가졌을까? 사실 그런 어떤 대중을 어떤 이슈 안으로 빨아들이는 흡인력 같은 부분은 글쎄 다큐나 이런 뭔가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담고 싶어하는 그런 능력일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그분의 외모나 체형은 전혀 담고 싶지 않다는 그거는 네, 그건 전혀 지향하고 싶지 않은 그런 체형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마이클 무어 자서전이 나와서 화제예요. Here Comes the Trouble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 첫 장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렇게 암살 위협에 시달려요. 마이클 무어가. 그래서 사실은 김지한 감독도 그 트루먼 쇼 이후에 그 맛집들로부터 음식점들로부터 뭐 암살 위협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그런 뭐 반발을 많이 샀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땠습니까? 그리고 방송국 갑으로부터 다 그렇죠. 거래가 다 끊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뭐 KBS 이런 저희 회사에 해본 적이 있지만 SBS는 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냥 MBC와 그 자회사 일들만 주로 했었는데 한 프로그램 몇 개 하다가 다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고 이게 참 철없는 생각인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역지사지 퍼포먼스라고 졌었어요. 퍼포먼스 1이었거든요. 프로젝트라고 바꿨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밥줄을 쥐고 있는 데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다. 그리고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쓸쓸히 회사 문을 닫는다까지가 저는 퍼포먼스 마지막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회사가 안 망하더라고요. 안 망하고 그냥 지금 어떻게든 이제 연명하고 있습니다. 연명이나 다 이럴 때 사실 쓰는 단어예요. 연명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해보고 많은 반성을 사실 했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제 표현을 위해 가지고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럼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을까 이 철없는 사장 때문에. 그래서 회사란 저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냥 제가 하는 일은 제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대표도 물려주고 저는 그냥 자유롭게 나는 프리다 이제. 후폭풍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었어요? 이거 만드실 때? 분명히 대선 전국에 이걸 배급을 하고 상영을 하고 그러면 뭐 회사 문제도 얘기하시고 그러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하거나 가늠하지 않으셨나요? 그 사실 계산하거나 가늠을 잘 안 하는 성격. 이거는 그 뭐 사실 크게 고민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트루먼 쇼도 만들 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막 힘든 일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만드는 과정도 재밌었고 그 이후에 이제 겪어보는 과정도 소송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실 제가 GB할 때 했던 말들과 라디오 생방송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의 라디오 이제 전화로 이렇게 생방 연결을 해서 했던 말들 그 표현 문제 삼아 가지고 명예훼손 걸었거든요. 업무방해 뭐 이렇게 걸고. 그래서 올 4월 말에 그게 다 이제 무혐의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작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저는 검찰청에서 8시간 동안 대진신문을 하고 있었죠. 뭐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 만들 때 참 즐거웠는데 뒷수습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구나.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가족은 무엇이며 뭐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하는데 그리고 뭐 아무 스트레스 잘 안 받고 그리고 잘 견딘다 그런 체질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가 작년에 흰머리도 많아지고 머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몸은 그대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역설적으로요. 이런 류의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서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사회가 좀 진화한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로는 한나라당이었죠.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인들이 연극을 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연극들을 했거든요. 본인들이. 파렴치한 연극이에요. 예, 굉장히 그랬는데 집권이 되고 나서 일련의 것들이 있었잖아요. 쥐를 뭐 이렇게 묘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쉽게 말하면 풍자나 해악이나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왠지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 저는 뭐 어땠든지 간에 저는 이러한 상황을 나름 열어준 팀은 저는 낙검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 굉장히 저는 고마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고마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들은 그 언어, 그러니까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영상으로는 본인들의 전공 분야가 아니시니까요. 저는 이제 MBA 쪽 같은 부분도 이런 영화가 나와준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한 템포 그 창작하는 분들에게 성역은 없다. 그리고 어떤 다큐도 뭐든 그게 성역이 돼버리는 순간부터 뭔가가 금기시 되어 있다는 것들이 굳어져 버리는 순간부터 사실은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영화의 뭐 흥행이니 뭐 관객들의 평가 뭐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어찌됐든 의미가 있는 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후폭풍이 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뒤에 있는 후배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여러 금기시된 영역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김 감독의 그 영화적 뭐랄까요 백그라운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평소에 그러니까 트루먼 쇼 이전에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프로듀서 방송 PD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큐멘터리를 뭘 만들 거야 내지는 어떤 피처 뭐 장편 영화를 극영화를 하나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뭔가 계획과 꿈 이런 게 있었습니까? 다양한 것들,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뭐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은 사실 뭐 PD건 이쪽 영상 계통에 있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위클리가 됐건 뭐 한 달에 뭐 방송하는 게 됐건 그런 것들 말고 다른 방식으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근데 만들어지는 부분은 저는 사실 뭐 이게 TV 방송이 되건 다큐멘터리 영화가 됐건 TV 다큐멘터리가 됐건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트루먼 쇼는 영화로 호출이 된 경우이죠. 방송이 틀겠습니까? 그거를.
틀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태생에 한계가 있는 거죠. 방송에 틀기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TV에 그냥 이렇게 돈을 안 내고 가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보편성이나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극장에 걸어가지고 8,000원, 9,000원을 내고 보게끔 만드는 어떤 요소, 그런 부분, 그게 어떤 웅장한 영상미가 됐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뭐 요소가 됐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걸 또 찾는 즐거움 같은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은 이제 개봉 때문에 바쁘실 것 같고, 올해 좀 찍으신 거는 뭐예요? 뭐 다음 그 행보를 위해서 계속 지금 뭔가 수집하고 취재하고 지금 뭐 찍고 촬영을 시작을 한 것도 있고요. 지금 뭐 밝힐 몇 가지 수는- 근데 밝힐 수는 밝히면은 또 네. 좀 그렇습니다. 제가 네. 일산에 몰래카메라 친화적인 식당을 차렸거든요. 뭐 제가 막 이렇게 아주 출연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러면은 이건 엎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재밌는 이야기 또 할 겁니다. 세상이 좀 속된 말로 개판으로 돌아갈수록 흥분되시겠어요. 제가 뭐 변태입니까? 제가 그럼 변태죠. 이거 좋은데? 아니요, 이거 변태죠. 그러면 제가 카메라를 두는데 본능이 막 우는 거야. 찍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개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세상이 멍하게 돌아가는 거는 좀 못 견디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트루먼 쇼에 이제 보셨죠? 네. 네. 극장 가서 보셨어요? 네. 예. 뭐 불법 다운로드 이런 건 아시겠죠. 보시면은 캐비어 삼겹살이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네, 삼겹살에 네. 캐비어를 그렇죠. 얹어가지고 삼겹살 1인분 가게 한 1,000원 정도 더 받고 팔아요. 근데 그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지상파 335. 한 방송에도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막 돌림빵을 할 정도로 방송이 나왔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계 3대 진미가 어떻게 삼겹살 위에 그렇게 듬뿍 그냥 들어누워 있습니까? 그것도 1,000원 정도 비싼 가격.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2, 30차례 이상 방송이 나올 정도로 멍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기자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저거 사기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저건 사기다. 저 말도 안 되는 거 왜 저러냐. 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와 하고 다 박수를 치느냐. 이렇게 많이 쌓아주냐. 가보면 안 그렇던데. 아무도 문제제기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이 사실 지금 대선 과정 중에도 있는 거죠. 캐비어 삼겹살 같은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삼겹살 위에 캐비어를 얹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왜 그건 따지지 않고 들을만 하면 그냥 이렇게 캐비어가 삼겹살에 얹어져 있는 부분을 그럴싸하게 그냥 1분 30초짜리 근엄한 멘트로 만들어가지고 포장을 해주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미지에 혹해서 투표소에 들어가고 꾹 찍고 나오게 만드는 그 멍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그게 어떤 미디어건 그게 그 어떤 것이건 사람들을 멍하게 만드는 것? 제가 보면 멍한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콕 한번 찔러보는 즐거움은 있죠. 그게 세상이 개판으로 돌아가 쾌감을 느낀다는 건가요? 그게 그런 건가? 네. 그게? 좋은 의미의 쾌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우리 그런 분노의 그런 열정이 대부분 우리를 상하게 하기 쉽거든. 근데 지금 보면 피부가 일단 좋으시고, 응? 그거를 어떤 다른 창조적 열정으로 지금 승화시킨 거예요. 피부 보세요. 지금 저분 연세 피부가 온갖 고초를 겪는 분의 피부가 아니잖아, 지금. 제가 트루마쇼 이전의 피부는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때 저를 만나셨다면은 제가 정말 지금 머리 빠지고 피부, 그랬대잖아. 머리 보십시오. 제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 전에 저를 만나셨으면 트루마쇼 때 많이 망가진 게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김지한 감독이 만드신 그런 이번 MB의 추억이 이전 작품 트루먼 쇼하고 의미상으로는 연장되어 있는 것 같고 항상 우리 사회에 대한 그 내부 핵심의 어떤 얘기들을 다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작품들을 코미디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속이 쓰리죠. 네, 슬픈 코미디죠. 네. 오늘 이 두 분들 만나서 MB의 추억에 대한 얘기 들었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네. 이게 막 나오는 참이었는데, 이게 드디어 막 이게 막 나오는 참이었는데, 시간이 오버렸네. 2편 합시다, 또. 자, MB의 추억 10만 갔을 때 다시 합시다. 10만 갔을 때? 10만 갔을 때.